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엑스포 토론이 진행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토론 주제는 가상화폐를 추존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찬성층은 동명은 나머진 여섯간 함층 토론자가 참여하셨고, 반대층은 김경련, 노원석, 안지연, 주혜빈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가상화폐는 추존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발언권으로 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설명책 입론, 반대책 입론, 질의응답 발론, 최종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책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정책의 발표를 맡게 된 정영훈입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규화폐입니다. 이전의 거래 방식은 특정 화폐를 직접적인 방식이나 시민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 거래를 기록하고 판매자가 거래에 대한 화폐를 입수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은 은행의 중앙서부가 해킹당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거래를 조작하여 전 세계의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중앙은행과 이를 통제하는 국가들에게 공급하고자 만든 새로운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 대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존의 저장 방식이 은행의 중앙 서버에 모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비트코인은 여러 명이 나눠서 저장하는 분산형 저장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여러 독서본이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책을 찾아 엎친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사라지거나 조작되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책을 모두 찾아 없애거나 조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이 정보를 저장하는 P2P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블록에 저장하고 이러한 정보를 친구한테 시작한다고 해서 블록과 체험부터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장 방식이 해킹 위험에 있었지만 개인과 개인이 모두 저장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내용이 저작하거나 없어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획득하는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화폐가 쓸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화폐가 쓰기 위한 조건은 신뢰입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실존하는 화폐는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가 모두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아닌 화폐로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상화폐도 실존하는 화폐처럼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폐를 만드는 것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에서 공부가 같습니다. 공급이 수요와 늘어나면 가격이 나아지듯이 좀 더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지금 있고 이는 존재하는 돈은 없대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은 계속 잘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이전의 화폐의 가치에 대한 불신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새로운 보안 방식을 이용하여 은행의 정보 보안과 같은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어 기존의 화폐와 달리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위험에 화폐의 가치 변동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쟁을 선포하여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인근 다른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만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융이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화폐는 재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상화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금은 자살 추적과 현금 상환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에는 금이나 은을 이용하여 화폐를 사용하였듯이 새로운 화폐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화폐 내용을 분간을 하여 가상화폐가 숫자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였습니다. 첫째,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신작 신규 자산입니다.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세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칭하며 이 때문이라도 가상화폐 산업을 긍정적으로 키워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블록체인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고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인터넷에 접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저장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중 하나를 구축할 전제를 듭니다. 세계 금융기관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1월 말 데이터가 대주주로 있는 일본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 산업을 확장하며 후진국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휴대전화를 통한 수도요금 결제 기능 등의 서비스 제공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은 특히 아시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주요 상업은행인 SBI, 한국의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송금 처리 비용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는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야 인사될 시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수사들은 비트코인 값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관심이 가상화폐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고 블록체인 기술에서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꽤나 흥미로운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칭했던 지민이 자임한 SB로버는 역시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칭했던 거듭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B 모건 측은 블록체인 기술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가상화폐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가상화폐는 지구 차용되는 화폐와는 다른 형태, 다른 기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정치 기반 화폐가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가상화폐는 무조건 부정적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는 파이썬법입니다. 결제에 걸리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초당 몇백만 개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인기가 올라가며 정보 거래량이 많아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담이 생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 시작 시 한번 블록체인의 정보를 기억해 놓으면 그 정확한 정보들은 뒷받침하는 되는 기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네트워크 가상 전환을 위한 사람들로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가상화폐는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개인 건강기록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국내의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메디블록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 등의 파트너한테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자는 메디블록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료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자료 통합 관리 활용을 이용해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A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면 이 의료 기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모두가 그 기록을 공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 거래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디블록 플랫폼에 모아둔 특정인의 의료적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개 기획 제품과 연동하여 이 사람의 일상생활 중 이루어지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전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기인 맞춤형 인공지능 의료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정보 습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디블록은 세계 최초로 의료정보에 특화된 가상화폐인 메디토큰을 개발하고 가상화폐 공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의료계에서도 기인 맞춤형 인공지능 의료정보 서비스라는 기능의 영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의료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증명 및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 메디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는 본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완전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료 공급자는 의료 소비자의 동의하에 의료 정보를 기록하거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호재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메디패스를 연동한 소식입니다. 이번 연동을 통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할 경우 메디패스를 통해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해져서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료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메디패스와 연동한 소식입니다. 메디패스를 연동 시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메디패스를 사용하는 병원과 보험회사는 삼성서울,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의료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쓰임처를 넓혀간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메디블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2년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의료 분야는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코인의 개발에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8년 10월 5일 5원이라는 작은 가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상장 후 1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더 이상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2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4월 불장 때 힘을 받아 최고가 398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그런지 의료 관련 코인은 한번 관심받을 때 크게 상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 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썸입니다. 오늘은 국내 빗썸과 업비트의 상장이 이루어져 있는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휴머스케이프 코인의 플랫폼과 유사한 점이 많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의료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서 이름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맞춤형 메디컬 플랫폼입니다. 자체 메인넷 제작을 위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코인으로 플랫폼의 내용으로는 병원별로 분산되어 있는 환자의 정보를 한 군데에 모아 의료 소비자, 환자 자신의 통합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거래 보상과 수수료로서 메디블록 코인을 부여받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증가세였던 시기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40개 이상의 연계병원과 보험사에서 간편한 보험료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인 메디패스가 이용률의 증가를 보였었고, 메디패스 앱 내에 간편 보험 청구뿐만 아니라 코인워크 등을 비롯한 보상으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서비스의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무브투원, 이른바 M2E 트렌드가 불고 있는 만큼 메디패스 앱의 코인워크 서비스를 통해 본래의 기능인 보험 청구 기능 이외에 걷기 활동을 통해 2,000보당 1메디블록, 5,000보당 2메디블록, 10,000보당 3메디블록 코인을 보상받을 수가 있으며 출석 체크를 통해 1코인에서 최대 100코인, 이후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 시 추가적인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앱을 통한 활동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MZ세대들의 관심을 공략하여 범위를 넓혀가고자 하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코인은 200개부터 출금이 가능하며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활성화 속 과거 앱테크 어플이 각광을 받았었지만 메디패스는 광고를 삭제하고 타워플보다 많은 리워드를 홍보 마케팅으로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패스는 메디블록의 솔루션 중 하나로서 최근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이벤트성 취지의 리워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의료정보 대역과 보험 청구, 솔루션 앱으로 차후에는 약값이나 병원비 또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로드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 차트 프로그램의 차세대 EMR 솔루션, 닥터 팔레트, 블록체인 기반 관리 서비스 DID 등의
솔루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기대되는 한국 스타트업 10곳에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개인 의료 정보 통합을 취지로서 플랫폼을 목표로 이은솔 대표와 현직 의사인 고우균 공동 대표에 의해 개발된 가상화폐 플랫폼입니다. 의료정보 플랫폼답게 파트너십 역시 병원과 보험사를 필두로 다양한 파트너십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 자체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상장된 시장은 휴머스케이프와 동일하게 협소한 시장 상황을 보여줍니다. 빗썸 상장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과거에는 업비트에 국한된 거래량을 보여주었었지만 현재는 빗썸이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으로 코빗에도 원화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형 거래소로는 게이트.io 정도가 있으며 바이낸스, 후비, 코인베이스, FTX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국내 거래소에 치중되어 있는 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100억 원 이하의 몸집을 보여주고 있으며 업비트 기준 지난해 4월 2일 400원에 육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업비트 기준 38원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고점보다 10분의 1 이상 내려와 있는 가격입니다. 다중바닥으로 확인되었던 40원이 저번 주 비트의 붕괴와 함께 동시에 이탈하며 현재 매드블록 역시 해당 구간을 재돌파하기 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40원 돌파 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이는 위치로 쌍바닥 구간에 대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만큼 해당 위치를 돌파 시에 소액 단타 진입이 낮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트가 안정화된 구간이 아니고 이번 주 연준 의장의 연설 또한 남아있기에 해당 코인뿐만 아니라 비중을 싣는 단타의 관점은 리스크할 수 있으며 51원에서는 한 번 더 강력한 저항이 잡혀있기에 큰 호재거리나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지지 않는 만큼 51원 접근 시에는 매도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이며 손절 역시 34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매드블록 플랫폼과 코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이어서 네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블록체인의 기반을 만든 가상화폐는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 분석원단은 기술적으로 이동 지불이 방지되는 인증된 거래, 데이터의 축적과 투명한 거래, 해킹 불가능한 생태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3자의 중개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은 기업을 전자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이에 배려하여 선수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IT 시스템 측면에서는 응용 기술 개발 비용, 인프라 장비 개발 비용, 중간 구도 개발 비용 등의 절감을 거둘 수 있고 지역 평양 측면에서는 회계 공사 비용, 종이 서류 관리 비용, 노동 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향후 IT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경험과 다른 가상화폐가 통합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진화할 것이며 가상화폐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생태계 신선한 창출, 거래 비용 절감, 투자 확대 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이러한 근거처럼 가상화폐는 협소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문제에 찬성합니다. 다음 반대측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이 일론 발표를 맡게 된 김경현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가상화폐는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하였고 비트코인의 엄청난 변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위험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실존하는 화폐와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상화폐 사용처를 알려주는 사이트 코인맵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매장은 11,764곳에 달합니다. 국내에선 165곳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는 옷가게, 치과, 성형외과, 카페, 호텔도 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곳 중에 8곳은 가상화폐로 결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A커피 전문점은 비트코인 결제 수수료도 5,000원 수준에 달해 소액 결제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로 쓰는 결제 방식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입력한 뒤 이를 송금하는 계좌이체와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블록체인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 한 번 거래에 3, 4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금인 사람들은 1분도 아까운데 3, 40분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만약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경우 손님을 미국 보내야 하거나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님을 미국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담보로 들면 가능할지 몰라도 서로의 기분은 나빠지지 않을까요? 굳이 편한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를 놔두고 가상화폐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이용해 목적지로 가는 거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자료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현찰 대신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 기자가 하루 동안 비트코인만 가지고 생활을 해봤습니다. 지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자가 ATM 기기에 현금을 넣고 금액만큼 비트코인으로 충전합니다. 비트코인을 받는 식당이 없어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After this, I'm going to need to get to work, which will be difficult because I can't buy a transit card in Bitcoin. Not quickly anyway. So I'm going to call the one service I know that takes it a little. Thank you. Thanks. 택시비를 결제하는데 자꾸 오류가 떠서 기사가 사무실에 전화한 뒤에야 처리됩니다. 꽃집도 대부분 비트코인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퇴근길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Alright, does anybody here have Bitcoins? You know what Bitcoins are? 종이에 써서 들고도 있어보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작진의 교통카드를 빌립니다. My producer's rental cards. 비트코인을 받는 몇 안 되는 술집을 간신히 찾아 들어갑니다. When Napster came out, it failed, but it also set up the future for digital music. And I believe that to be the same case for Bitcoin. Find this process. 하지만 그런 사장도 술값을 결제하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They don't know how to manage the transaction. So if I've learned anything in this experience, it's that Bitcoin is interesting. It's really cool to use, but it's a little bit impractical.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로 인터넷으로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지순환입니다. 바로 두 번째 근거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화폐의 조건은 가치 안정성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기축통화를 비롯한 세계 주요 화폐의 경우 각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각 정부들은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화폐 가치의 안정화와 국내 경기를 조절합니다. 즉, 국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하여 각 정부의 통화 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과연 누구한테 좋을까요? 국민, 국가, 그 누구도 아닌 투기꾼한테만 좋은 겁니다. 결국 각국 정부와 주권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불법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아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근거를 들기 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근거에서 화폐의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서 측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불과 몇 분 만에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그런 화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도박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도박과도 같은 가상화폐를 실존하는 화폐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체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첫 번째 근거에서 말했던
결제 시간을 줄이도록 엄청난 기술을 쏟아부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는 몇 분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화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물건이나 토지, 집 등을 사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 빈민이 더더욱 많이 생길 것입니다. 빈민이 생기는 만큼 잘 사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한번 큰 돈을 만지면 더 큰 돈을 만지고 싶고 그 욕심은 계속해서 불어나 결국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한 가족이 단체로 실종하는 사건이 있었죠. 며칠 뒤 그 가족들은 자가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실종되었던 내용이 담긴 뉴스 영상과 비트코인이 급하락한 내용이 담긴 뉴스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관련 소식입니다. 가족의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을 비롯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회색 차량에서 나온 건 의약품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백 있을 때 엄마 때 그 안에 약봉지가 있었어요. 병원을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그렇게 진료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윤아영 어머니는 완도로 떠나기 며칠 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는 정황일 수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위해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걸로 알려진 윤아영 아버지의 자금 상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아영 아버지가 지난해 3월에서 6월 가상화폐 계좌 수십 개를 만들었고 3개월 동안 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비트코인 한 8천만 원에서 10천만 원에 결국 이제 2천만 원.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부부 빚은 모두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 모두 윤아영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양 가족 몸 안에 남은 플랑크톤 검사까지 했지만 아직도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진로 기록을 분석해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양 가족 장례식은 광주의 한 화장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엔 조문객이 없었고 장지를 못 정해 유골함은 화장장에 임시 안치했습니다. 가족이 떠나는 마지막 길도 외로웠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바로 네 번째 근거를 들겠습니다. 넷째, 나라의 경제 비활성화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일을 해보셨다면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뿌듯한 기분과 성취감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노동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절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 등을 투자한 합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실존하는 화폐와 대체된다면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까요? 결국 노동자들도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화면만 뚫어져라 보게 될 것이고 가상화폐의 상승세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부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즉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턴, 대리, 차장, 부장 등등 이런 직원들이 있기에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직도 마찬가지로 조장, 반장, 직장, 공장장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휴대폰, 컴퓨터, 생필품 등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실존하는 화폐와 대체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가상화폐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퇴사로 인해 회사나 공장은 돌아가기 힘들 것이고 경제는 악화되어 경제가 비활성화될 것이며 결국에 나라의 발전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양수희 임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차 질의 및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부터 교차 질의 및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차 질의 및 변론을 맡은 노한수입니다. 일단 찬성 측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실존하는 화폐로 대체한다면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적 한계로 해킹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거래소 자체가 해킹된 적은 없지만 외부 공격은 계속되는 상황이라 꾸준히 보안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 같은 경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일부 계정에서 암호화폐가 몇 분 내에 출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나선 결과 코인원 측은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거래소 자체의 보안성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등의 개인성이 훨씬 높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보의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스템 자체를 해킹의 수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을 해킹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암호화폐의 지갑에 프라이빗키 등이 유출되면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고객의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키 전체를 관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을 대신해 거래소가 지갑을 생성해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관합니다. 그런 만큼 거래소 지갑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핫 월렛은 온라인 상태의 지갑을,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 지갑을 가리킵니다. 핫 월렛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정식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이 높은 편, 즉 보안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거래소 해킹 사고 대부분은 핫 월렛의 프라이빗키 누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유비 핫 월렛에 들어있던 총 자산의 17%가량의 비트코인이 172억 원 가치를 도난당해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반면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데이터 저장 정책입니다. 지갑을 사용할 때에만 온라인에 연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핫 월렛에 비해 해킹 위험은 적습니다. 따라서 앞서 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책을 삭제하고 싶으면 책 원본만 삭제하는 것이 아닌 복제본도 다 같이 없애야 책의 정보가 사라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여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암호화폐의 지갑은 콜드 월렛 지갑 활용 빈도를 높인다면 해킹의 위험도가 적으며 앞으로 우리가 실존 화폐를 대체하여 가상화폐를 실사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1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서울의 한 커피 A 전문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결제 수수료도 5,000원 수준에 달해 소액 결제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인증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주로 보상을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심지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거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모든 가상화폐의 수수료가 높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거래소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가상화폐의 수수료가 높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거래소마다 차이가 존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트코인을 화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마다 주식시장의 0.25%의 수수료와 같이 거래소마다 수수료를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비트당 가격은 2,9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평균 0.0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거래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페이코인 앱으로 전송할 때마다 0.00009%에서 0.001%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의 금액은 약 4만 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퍼센테이지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결제 수수료가 5천 원인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수수료, 페이코인 앱으로 송금할 때 생기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수수료만 5만 원이 넘는데 과연 이 한 번 결제하는데 5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까지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과연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키오스크 기계에서 이제 주문 및 결제를 합니다. 저희 세대들은 별 문제 없이 주문 및 결제를 하는 반면 이제 신식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 등 사람들은 주문조차 못하고 포기를 하시거나 도움을 청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가상화폐가 현실 화폐를 대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주문 및 결제를 못하시는 분들은 소비 경제를 어려워하게 될 것이고 시장 경제에 소외 계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 경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나라의 경제가 나빠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계층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자체의 법 혹은 제도를 정비한 것이 아닌 소외 계층들의 사용頻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활용 미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화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측에서 심각한 디지털 양극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속도가 밀린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개최는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자산 구현을 목표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성적 디지털 환경 보상, 디지털 기술의 포용과 기능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보상 등 4가지 정책 내용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예시를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접근성 높은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동등한 고용된 디지털 교육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찬성층 발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근거 1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블록체인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0-40분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블록체인의 정확한 이해는 개인과 기업의 B2B 거래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블록에 저장하여 체인과 같이 쌓여간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블록체인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블록이 생성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블록이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시간은 10분 내외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검증 단계가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는 큰 액수의 금액이 거래될 때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가상화폐를 통해 커피 한 잔을 사는데 커피값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면 결론적으로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30-40분이 걸린다는 메리트가 라고 생각됩니다. 소액 결제를 하는데 30-40분이 왜 소요되는지 내부적인 거래를 예시로 들어주세요.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을 지갑 생성,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됩니다. 거래소 지갑에서 페이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 후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PCI로 전환하기까지 총 4단계를 이상을 거쳐야 하고 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페이코인 앱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는 뉴스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결제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6컨펌 이상을 거쳐야만 해당 거래를 안전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컨펌당 10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만 봐도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붕괴 지연이 생긴다면 더 오랜 시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급하게 결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창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최종 변론을 하게 된 토론자 한칠련입니다. 찬성 측은 앞서 인론에서 가상화폐는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의 성장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상화폐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확장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면에서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꽤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토대로 첫 번째 근거를 들었습니다. 기존 화폐와의 차별성, 메디블록과 메디토큰을 이용한 의료계의 긍정적 영향, 제3자의 중개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와 IT 시스템 측면으로 응용 기술 개발 비용, 인프라 장비 조달 비용, 중간 구조 개발 비용 등의 절감,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회계 감사 비용, 종이 서류 관리 비용, 노동 비용 등의 절감을 예로 들어 경제적 효과의 기대 가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근거의 기술적 한계의 보완인데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기술 개념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화폐의 실현까지는 아직 여러 검토가 필요한 초기 단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론에서 언급했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적용과 더불어 단국대학교 전강헌 교수의 논문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와 전자데이터로 화폐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유럽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의 기술과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 시티뱅크, 나스닥 등은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고 연구원들을 전 세계로부터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IDCT, 경영대학교 등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이 문제 삼았던 블록체인 검증 과정에 대한 3-40분의 소요 시간이라는 문제점도 이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배반자이다. 의심하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져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향후 여러 발전을 거친 가상화폐가 실존화폐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여러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최종 변론을 맡은 주혜빈입니다. 한때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도 불리며 각광받던 가상화폐의 위상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가치 추락은 개인 투자자, 유색인종, 젊은 층의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가상화폐의 부진이 부의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종합해보면 주요국 금리 인상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때 유력한 노후 자산으로까지 인정받던 가상화폐는 가장 위험한 자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지만 중앙정부의 지시나 감독과는 무관하게 공급이 결정되고 현금 화폐와 유사할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P2P 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로서의 장점도 있는 반면 가상화폐의 단기적 공급 제약에 따른 수요 및 투기적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장 상황에 반응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으로서는 인정하겠지만 화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상화폐는 도입 및 유통과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가상화폐가 향후 중앙은행의 독점의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인가? 정부 및 민간 화폐들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능력 및 통화 정책의 타급 권고의 유효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화폐 발행 차익은 여전히 발생하는가?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혼합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인가?
국가 간 환율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질문은 화폐 발행 차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체 화폐 도입은 법정 화폐 공급을 축소시키므로 이 차익을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폐 발행 차익의 감소가 중앙은행 수입 구조로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유통으로 현금 통화 수요가 감소해 화폐 수요에 대한 금리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의 영향력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민간 발행 주체들이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 능력은 거의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금리 간 전달 경로 역시 작동하기 어려워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붕괴될 버블일지 아니면 새로운 화폐 제도로서의 전환일지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도입이 기존 명목화폐와의 잠재적 경쟁을 유발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일본에서 근거로 들었던 가상화폐가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경우 가상화폐의 실용성 문제와 화폐의 조건인 가치 안정성, 가상화폐의 위험성, 가상화폐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 경제 비활성화를 토대로 저희 측은 가상화폐는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모든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찬성특에 기재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을 기재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실존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중 반대측의 지지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토론은 승패를 떠나 양측 모두 열심히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